환율이 또 한번 엄습합니다. 정말 또 1320원 선까지 또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알아볼까요? 네, 윤경입니다. 오늘 아침장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또 2300선을 깼다가 롤러코스터로 이제 끌어내렸다가 2300 살짝 깨고 다시 또 반등해 주는 아주 역동적인 차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코멘트로 환율의 엄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남겼는데요. 지금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이번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기정사실화 됐고요. 또 울트라 스텝까지 지금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환율이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블랙홀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러가 모든 걸 좀 빨아들인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위안화 약세, 엔화 약세, 유로화 약세, 이러다 보니까 우리 환율도 거기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힘을 쓸래야 쓸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혼조로 좀 마감했습니다. 또 이제 상당히 좀 낙폭을 좀 줄이면서 이제 혼조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 가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제 미국과 우리의 이제 금리 역전차, 그게 이제 당연히 될 것 같고, 0.25가 차이 나겠죠. 우리는 이제 2.25, 미국은 이제 2.5가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환율의 이제 역전차. 그러다 보면 이제 외인들, 외부 자금의 투자가 이제 부담스럽게 되는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미국이 금리가 높고 달러가 강세인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명분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급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안전자산으로 또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주식 시장 쪽에 수급이 빠지면서 또 예전에 같은 경우 채권으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도 사실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려되는 게 이제 금리 역전차에 의해서 외인들의 이 자금 이탈이 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전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그다지 일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빠져나가는 사실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채권으로 좀 이동하는 부분도 과거 사례에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수급도 안 들어오지만은 또 채권에도 조차 투자가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울트라 스텝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계속 언급은 나오고 있습니다. 울트라 스텝에 대한 확률은 떨어지긴 하지만, 근데 이제 미국 경제가 울트라 스텝까지 가기에는 그러니까 1% 100bp를 올리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기엔 아직은 좀 준비가 덜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또 시행돼 버리면 충격과 여파가 어마어마하겠죠. 그 파급 효과는 전 세계 증시에 또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75p는 가는 거고, 또 금리 역자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장이 미증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다지 지금 단시간에 반등할 수 있는 요소나 명분이나 이유, 이런 부분은 힘들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계속 혼조 박스, 루즈하게 장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 하반기까지.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요.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 오늘 또 환율이 1320원까지 급등하는 5종 세트 중, 제가 5종 세트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하나인 환율이 지금 또 시장을 억누르는 이런 상황에 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도 2300선이 살짝 깨졌다가 다시 좀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라가긴 했는데요. 드라마라는 게 참 여러분도 드라마 요새 우영우 드라마도 나오고 재밌는 드라마, 우리 한국 드라마 너무 많으니까 드라마 좋아하실 겁니다. 드라마 보시면 이렇게 스토리가 항상 그 양념의 요소가 반등 아니겠습니까? 반전. 어떠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스토리가 탁 반전되면서 시청률과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는 그런 게 하나의 드라마의 그 양념 요소이듯이요. 저는 지금 이 증시가 우리 이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불안하고 좀 위험하게 보는 게, 여기서 어떤 저점이 완전히 확고화되면서 여기서 반등을 하면서 반전이 일으키기에는 모든 여러 요소, 명분, 이유가 부족하고,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어떤 그 메이저 세력이라든지 뭐 외인이라든지 그 어떠한 큰 힘의 세력들이 여기서 그냥 바로 반전을 시키고 반등을 시키는 스토리로는 충분히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 재미가 없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번 장을 한번 끌어올리더라도 한번 폭풍처럼 한번 휘몰아 쳐가지고 하방을 한번 열어서 하방을 한번 더 터치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완전히 개인과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 일반 개인, 기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네 입맛대로 한번 턴 다음에 그 다음에 반전의 증시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 이제 제 개인적인 예상이고 또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들도 지금 2300선, 이 선이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저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250선, 심리적 마지막 지지선 플러스 거기서 한번 더 충격을 줄 수 있는 또 그 사이에 어떤 악재라든지 보이지 않는 또 숨어있는 변수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조합되면은 2250선도 한번 깨면서 한번 더 한번 장을 세차게 한번 흔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또 해소되고 뭐 지표 같은 게 좀 정리가 되고 또 호재가 또 엮이면서 거기서부터 좀 출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변수, 그런 위험 요소를 마음속에 생각 속에 좀 담아가시면서 대응하는 게 어떨까.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염두하시면 좀 진행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증시 변수로는 환율과 통화 스와프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미 옐런 장관이 옵니다. G20 정상회담, G20 재무회담을 끝나고요.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부총리도 만나고 또 하는 총재도 만나서 뭐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또 이 옐런 장관도 뭐 책임감이 막중하죠.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자기 업종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또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제때 못 잡아주고 금리 인상 의사결정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제 어떠한 이런 해소를 시켜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왔을 때 우리가 이제 통화 스와프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예전에 통화 스와프를 우리나라가 한 2번 해서 성공적으로 좀 사례를 마친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 금융 위기 때 2007년 리만 브라더스 때 그때 이제 통화 스와프를 잘했고 또 코로나 때도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 여건과는 좀 다릅니다. 환율도 좀 안 좋고 여러 가지 우리 여건이 안 좋지만은 뭐 통화 스와프라도 잘해서 외환 보유국이 늘어나서 환율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관심 섹터로는 지금 뭐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게 좀 무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뭐 켄타우로스라고 그래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또 코로나를 능가하는 몇 배 버금가는 그런 바이러스가 또 나타났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원숭이 두창도 50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런 숨어있는 이런 악재들이 언제 또 돌출돼서 확산이 될지 모르는 또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경계하고 긴장하면서 대야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바이오주는 녹십자 MS, 뭐 셀리드, 우정바이오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에 아예 그냥 우리 한국과 재건 사업을 논의하자라는 우크라이나 총리의 또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재건주 또 타이밍이 한번 또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히림, 부산주공, KH건설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끝으로 이제 UAM 상용화 또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법제화를 좀 규제 같은 걸 좀 풀고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갖다가 좀 법적인 문제를 좀 해소해서 빨리 상용화시키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UAM 시대가 오면은 도심에서 15분이면 인천공항 갑니다. 도심을 통과하지도 않고 우회하는데도 도심 외곽을 우회해서도 15분이면 인천공항에 가는 세상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미래 발전적인 산업 정책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네온테크, 베셀, PC 디렉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시황과 변수, 관심 섹터에 대해서 이 정도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